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 교촌 한옥마을이 한국임업진흥원이 올해 처음 시행한 목조건물 탄소 저장량 표시 마을에 대한민국 제1호로 선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목조 건물 탄소 저장량 표시, 이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높이기 위해서 이 목조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 저장량을 계량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목조 건물이 실제로는 탄소 저장 효과가 있고 또 친환경적이다 이런 점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하는 건데요. 네. 보통 우리가 목재를 이용한 벌채 이렇게 되면 탄소를 배출할 것이다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로잡아서 목재의 탄소 저장 효과 또 홍보를 통해서 이 목조 건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제품을 이용한 한옥이나 목조주택, 학교 가운데 이 목조 건물을 소유한 지자체나 또는 기업 가운데 이 탄소 저장량 표시 건물 지정을 하는 건데요. 이번 지정에서 경주시가 관리를 하는 교촌 한옥마을이 대한민국 제1호 목조 건물 탄소 저장량 표시 마을로 선정이 된 겁니다. 네. 이 교촌 한옥마을이 대한민국 1호로 선정된 이유는 뭘까요? 이 교촌 한옥마을은 마을 전체가 어쨌든 목조 건물로 만들어졌고 또 여기에다가 인근의 월정교라든가 반월성, 황리단길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탄소 저장량 표시를 통한 이 목조 건물에 대한 친환경성을 지역 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하는 데 적합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네. 이 교촌 한옥마을은 그 탄소 저장량이 한 1,490톤 정도라고 된다고 하는데 네. 50년생 소나무 26만 9천 그루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또 자동차 620대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을 흡수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그 지정을 하면서 그 교촌 한옥마을에 이런 탄소 저장량 표시 마을이라고 안내판도 만들었는데 이 안내판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적어서 이 목조 건축 주택의 친환경적인 면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장점과 함께 경주시가 대한민국 1호로 선정된 데는 또 2년차 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 등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주시 알아봤더니 그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올해 8월 달에 이 목조 건물 탄소 저장량 표시 마을 그 선정 대상 후보로 전국 유명 도시 몇 곳 있지 않습니까? 제가 특정 네. 도시를 말하긴 그런데 전국 한옥마을 몇 군데하고 또 목재로 만든 이 교육청 소속의 학교 공간 이런 대상지들을 두고 이 후보지를 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상지 내에 목조 건물의 설계도라든가 또 납품 내역서 또 이런 걸 확인도 해야 되고 목재 사용량 또 탄소 저장량 측정 또 심사위원회 평가 이런 등등의 일이 많기 때문에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평소 본래 해야 되는 일 외에 그 가변 일이 더해지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업무가 굉장히 이제 가중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1월 달에 경주시청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올해 7월 달부터 이 교촌 한옥마을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주시 관광컨벤션과 김하은 주무관의 경우에 이런 그 탄소 지정 마을 업무 연락을 받고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경주시가 다른 지자체를 제치고 대한민국 1호로 이렇게 지정이 된 것이어서 심지어 경주시에서는 당초에는 교촌 한옥마을이 대한민국 제1호 탄소마을로 지정이 됐다 이런 보도자료를 준비를 했다가 네. 그 주량희 시장이 이 공무원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면서 적극적인 업무 태도에 대해서 실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는 이 공무원 중심으로 바뀌는 음. 변화되는 이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주량희 시장 입장에서는 그 연차를 떠나서 자신의 업무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하는 공무원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는 것을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다음은 정부가 지난 27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기본 계획을 확정하면서 원전 소재 지역과 반원전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어떤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날 산자부가 행정 예고를 했고 그 전문가 의견 수렴 기간 또는 뭐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27일 그저께 서울청사에서 그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0회 원자력 진흥위원회 회의에서 그 제6차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이라든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그리고 사행 후 해결료 처리 기술 연구 개발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이 세 가지 안건을 심의 의결했는데 특히 그 지난 7일 행정 예고했던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전문가 워킹그룹이라든가 이해관계자 간담회, 학계 관계자 간담회, 토론회 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 계획을 확정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만 네. 경기를 비롯한 원전 지역에서는 현지 주민들의 지역의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됐고 원전 내에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사실상 장기 보관을 허용하는 계획 음, 아니다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 내용을 좀 간단하게 예, 짚어주시죠. 예, 이 2차라는 점들이 좀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한번 관리 계획을 수립을 했던 것을 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라면서 그 재검토 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새롭게 그 만든 아니기 때문에 2차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한마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의 원칙이나 로드맵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이 계획에 보면 그 여러 가지 계획의 문제점들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원전 소재 지역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반발을 공동 대응을 하겠다 이런 네. 입장인데 이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경주시에서는 이 앞으로 최소한 20년 이상은 기존에 있던 원전에서 이 고준위 폐기물을 계속 저장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 문제와 함께 그 지원 방안이 전혀 규정되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2015년에 경주 기장 이렇게 전남 영광 울진 이렇게 5개 지자체가 그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사행 후 해결료의 그 보관 수수료 이른바 보관세 신설을 정부에 요구한 바도 있는데 네. 이 관리 계획에는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원전 내에 보관하고 있는 이 고준위 방패물에 대한 그 보관하고 있는 데 대한 전혀 그 경제적 지원책이 없다. 이 점을 들어서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문제를 경제적 보상으로 요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냐 이런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음, 뭐 오늘 경주시 의회는 또 성명을 냈죠? 그렇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그 부랴부랴 27일 날의 관리계획안이 그 원자력 진흥위원회에 의결을 했고 네. 어제 오후 2시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이 관리계획안이나 또는 지난 9월 달에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철회를 요구하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고 오늘 그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네. 이 법안이 뭐냐면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행정위원회도 만들고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의 방법이나 선정 절차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나 시의회 등에서는 이 법 32조에 그 원전 부지 내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독소 조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되면 원전 내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그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에 이 독소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계획의 행정 예고가 지난 7월 달에 나왔고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9월 15일인데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대책 세운다고 난리냐 뭐 이런 너무 늑장 대응이다 이런 비판도 없잖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사안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경주 소식이었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